어,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게 좋은데? 지금 내가 요즘에 질 들레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질 들레지는 2020년에 BTS가 한참 연구자들에게 중요 대상으로 언급이 됐을 때 그 책이 나왔었거든. BTS 예술혁명이라고. 근데 이지영 선생님이 쓰신 건데, 그분이 이제 질 들레즈와 그 영화에 관한 연구자이신데, 거기서 BTS 현상을 리좀 현상이라고, 어, 리좀 현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BTS를 풀이했어. 그 리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그런 작물들이 이렇게 뿌리로 연결되어 가서 막 이곳저곳에 열매를 맺잖아. 어, 그걸 리좀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뭐 식물학 쪽에서. 근데 BTS 현상은 리좀 현상이다. 그럼 리좀의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은 어, 뿌리가 있고 수목 같은 거지. 가령 사과나무처럼 뿌리가 있고 큰 나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사과가 열매가 열리는 그것은 이제 수목 같은 개념이다. 수목 같은 개념은 우리가 뭐 흔히 뭐 학교란 조직, 뭐 회사, 뭐 사장 밑에 직원들, 다음에 뭐 리더, 다음에 뭐 수직적인 관계, 위에서 상부기관이 하부기관한테 명령을 내리고 하부기관이 그것을 따르는 이런 관계를 이런 나무 같은 관계잖아.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이 큰 나무로 이렇게 모이는 근데 그것이 아니고 BTS는 암이라고 하는 BTS와 상호 존중 아니야 상호 교류 다음에 관계에 의해서 BTS라는 세계적인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내가 논문에도 그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좀 다시 보고 있어요. 예술혁명을. 근데 그 BTS가 최근에 또 며칠 전이지 다시 컴백을 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BTS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 BTS라는 7명의 한국인의 모의 그룹이 어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세계인들의 소녀 팬들에게 너무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예전에 뭐 마돈나, 마이클 잭슨, 비틀즈 같이 일종의 그 뮤지션의 능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팬을 이끌었던 것과는 다르게 상호 보완, 상호 교류, 상호 생성에 의해서 팬덤과 가수가 이렇게 융화되고 융합돼서 생성되는 그런 현상은 SNS 시대로 인해서 처음 발생한 현상이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일단 질 들레즈는 너무나 좀 이상하고 생소하고 어려운 철학이거든 이게. 근데 꽤나 매력적이야. 나한테 질 들레즈를 언급한 사람이 몇 분 계셨었어. 그 에뛰드에 관해서 최영준 선생님께서 배치 마치 질 들레즈처럼요 라고 언급하시면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달라진다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뭐 그렇지. 그리고 BTS도 질 들레즈 식으로 해석을 하고 홍상수 영화도 그 차이와 반복이라는 질 들레즈의 어떤 개념을 을 통해서 프레임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지금 영화 석사 박사를 하고 싶다. 근데
무엇을 주제로 하지? 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주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아메리칸 액팅 메소드 식의 영화 연기 분석은 그건 뭐 나는 저기 시대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영화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영화가 메소드 연기가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수명은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어. 어쨌건 미치기에 의해서 스타니스라스키 연구를 더 할 수는 없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무대 예술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영화의 시대 영화를 접목을 해야 되겠다. 나한테 이제 영화 연기잖아. 영화 연기의 기술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대는 지났고 이 배우가 인간으로서 영상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나한테 되게 오래도록 중요한 테마잖아. 그래서 그걸 갖고 쓰고 싶은데 근데 이 질 들레즈의 차이의 반복 그리고 홍상수의 영화 최근에 홍상수 영화를 내가 지금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거든. 홍상수 영화의 스타일을 내가 차용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왜 영화 제작이나 영화 감독 연출하는 걸 왜 망설였냐면은 먼저 나는 스토리를 못 쓰겠다 라는 게 가장 컸고 이야기 기승전결 이야기를 난 참 못 만들겠다. 나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배우를 주목하고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배우가 그 텍스트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이 배우가 어떻게 창발되는지 생성되는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나에게 너무 즐겁고 내가 잘하는 일인데 이 텍스트를 만드는 건 나한테 너무 어려웠어. 지금도 그래. 근데 배우의 언어를 포착하고 그 배우의 행동을 이 사람에게 다시 제안하고 하는 건 내가 잘할 것 같아. 그것에 대안이 지금 홍상수 식의 영화 만드는 작법이 이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커트거든, 커트.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의 식의 그 커트 해가지고 하나의 몽타주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잘 못하겠더라고. 이 머릿속에 커트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하지만은 어디를 주목시키고 어디를 더 보여주고 하는 그 개념은 있어.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줌이거든. 근데 내가 한 3, 4년 전에 아니머스 줄창 이제 그 발표를 찍어대면서 대선이가 나한테 기환아 너 독특한 촬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줌이 그 줌을 인하고 아웃하는 그 방식. 나한테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게 나는 어떻게 편집인 것 같아. 이걸 보여주고 싶다. 이건 넓게 보여주고 싶다. 저 사람의 눈만 클로즈업으로 바짝 당기고 싶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의 렌즈의 크기와 사이즈와 앵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그것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것 같아. 커트 연결하는 거. 커트 연결해서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는 건 다 AI가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홍상수 영화 작법, 그다음에 질 들레즈 차이와 반복, 배우의 무의식과 존재 이쪽으로 테마로 해서 석사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테마를 잡고 그다음에 영상을 좀 만들어내고 그 기점을 요번에 11월에 호아킨의 후네노 아이사치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한번 해보자. 일종의 시어터 시네마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나한테는 이제 연기 지도의 어떤 한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결국 이제 연기 지도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작가가 쓴 텍스트와의 만남을 껴야 되는데, 나는 배우를 통해서 텍스트를 끄집어낸다? 라는 뭐 올해의 문법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문법이기도 하지만, 뭐 그것만큼 또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 그쪽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여유를 갖고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건 오메가에서 했었던 K 액팅 워크샵 볼 3 잘 끝났고, 뭐 성황리에 잘 끝났지. 뭐 사람들 다 좋아하고 그랬지. 참가자들 뭐 다 예상은 했었어. 왜냐면은 저기 뭐 커리큘럼이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역과 만나는 걸 항상 감동적이지. 그리고 배우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싱크로하는 그것도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잖아요.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죠. 교류한다고 하는 거, 함께 어떤 안정되고 안심된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진다고 하는 거는 늘 인간과 인간이 살을 맞대고 하는 거는 늘 마음이 찡하지.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일간 육고상하고 잘 했고, 그다음에 이틀간 주말에는 저걸 또 커뮤니케이션 후사기 슈헤이 선생님의 워크샵을 또 잘했지. 거기도 4명 참여했고, 그 전에도 4명 참여했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 육고상하고 함께 했었던 서바이벌에서는 그 견학자들도 3명이 와서 잘 봤고, 그 중에 내가 저 친구 참 괜찮다라는 친구도 있어. 나중에 함께 작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기더라고. 결국 내가 돈이 지금 약 내 돈 30만 원을 쓴 거거든. 이게 한 40만 원짜리 극장을 빌려서 나 수익이 아이고 수익이 한 7만 원, 8만 원 되나? 아유, 한 32만 원 썼다. 그러니까 너무 출혈이 크긴 해. 그 전에 K 액팅 워크샵 볼 2도 한 30만 원 쓰고, 이 볼 3도 한 30만 원, 한 60만 원 쓴 거잖아, 지금. 내가 지금 통장이 바닥에 났어. 앵커가 영원이야, 영원.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전에 A코한테 막혔던 공작소 자금을 다시 갖고 와서 그걸로 지금 생활을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밖에 없네. 아니면 한국에 있는 돈을 또 다시 갖고 와서 하든지.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자금에 관한 거는 항상 돈에 관한 건 늘 쫄리고 사니까. 그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이 대중들의 소비를 유하는 일이 아닌 거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나를 순응하게 만들다. 순응?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기존의 룰에 순응을 하면은 그걸 보답을 해줘. 가령 뭐 어떤 저런 거 같은 거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근속을 오랫동안 한다든지, 그러면 연차가 오르고 월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러면 생활이 안정되어져서 마이홈도 갖고 뭐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차도 갖고 이렇게 안락하게 생활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뭐 어떡하냐. 본격적으로는 한 2000년도 중후반부터 나 수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을 한다, 뭐 제작을 한다, 유학을 간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편입하지 않았으니까 나 계속 반항을 한 거잖아. 반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줍니다. 가장 큰 대가가 돈이죠, 돈. 예. 돈을 못 벌게 함으로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지.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바란스는 중요하지. 그래요. 또 이 바란스 안에서 또 잘 맞추면서 오늘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연락을 할게요. 안녕.